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2012년에 올라온 글인데요. 굉장히 사이다 글이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유학원, 대학원생 만나서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집에서 한국어 사용하고 쓰게 하셔서 매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대학원에 있다가 연애한 거거든요. 벌써 결혼한 지 7년이에요. 취직 후에 결혼했는데 미국식으로 했어요. 일찍 독립해서 대학원은 장학금으로 다녔고 19살부터 제 손으로 살았어요. 처음에 제가 살던 집에 제가 쓰던 물건들에 남편이 몸만 들어와서 살았어요. 반지나 다른 건 하나도 안 했고 신혼여행도 돈을 아끼자고 해서 안 가고 주말에 둘이 근처에 1박 2일 했어요. 양쪽 집안 쓴 돈이 영원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때 받은 돈은 양쪽 부모님한테 기념 선물로 드렸어요. 전혀 아쉽지도 않았고 둘이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버는 건 둘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각각 용돈 똑같이 쓰고 생활비는 통장에서 맞춰 쓰고 카드는 둘이 합의한 것에만 씁니다. 시부모님 얼굴은 미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뵙고 인사한 게 다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2년 전에 남편이 한국으로 직장을 얻어 함께 들어왔어요. 저도 물론 한국에 직장을 얻었고요. 연봉도 항상 제가 많았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여요. 결혼 전에 남편은 저에게 한국 여자들은 진짜 이기적으로 남자한테 기대고 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 너무 좋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온 첫 해부터 너무 안 맞아요. 제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래 예를 들어 볼게요. 앞뒷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어쩌다 시집에 가면 남편 보고만 피곤하겠다고 하고 쉬래요. 근무 시간은 제가 훨씬 길고 체력도 더 약해요. 남편 먹을 것과 시누이 먹을 것만 챙기십니다. 솔직히 웃겼지만 저는 남편의 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딸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꾸 말하니까 웃겨요. 두 번째, 시집에 가서 남편하고 함께 일하려고 하면 자꾸 부엌 좁다고 남편 보고만 들어가서 쉬라고 하고 부엌일 예전에 안 해봐서 못한다고 하셔서 저도 시집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어서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초보이므로 함께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아들 귀하게 키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결혼했으니 함께 일해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많으니 어린 제가 하는 게 맞대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나이 순이면 시누이가 2살 어린 막내니까 시누이가 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화내면서 본인이 하시겠대요. 사실 시어머니 집이니까 시어머니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자꾸 이모님들한테 선물하래요. 명절, 환갑은 기본이고 뭐라도 받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선물이라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왜 시어머니가 선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모님 환갑이라고 해서 선물을 해드렸어요. 저와 남편이 열심히 골라서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드렸는데 더 비싼 거 안 했다고 뭐라고 하세요. 환갑 생일이라 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백화점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을 산 건데 예전에 시어머니 환갑 때 더 비싼 걸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비싼 선물 받으신 분은 시어머니인데 왜 제가 그거와 값을 똑같이 맞춰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건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 또한 화내셨어요. 네 번째,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라십니다. 자꾸 제 월급 물어보시고 본인의 생활비를 걱정하세요. 남편하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별다른 말 없었어요. 동네에 아는 아줌마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건 생활비 좀 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으면 본인이 일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건강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이 큰 체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이고 아버님도 버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그냥 듣기만 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자꾸 저만 잡고 이야기하니까 짜증이 나려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세요. 5번째, 자꾸 저랑 본인을 비교하세요. 제가 새 옷을 사입으면 너는 시어머니 생각 안 하느냐 하세요. 제가 새 옷 사입는 것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모르겠어요. 남편이 옷 사입을 때는 아무 말도 없으시고 좋다고만 하시는데 제 옷만 자꾸 뭐라고 하세요. 가방도 제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저는 제 돈으로 샀어요. 쇼핑하다가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거나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 저는 사드려요. 이건 물론 제 용돈으로 사드립니다. 제 선물이니까요. 근데 매번 제 거 살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드리고 싶을 때 사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강요하니까 기분이 안 좋고 선물하는 기분도 안 나요. 선물이 아니라 상납하는 것 같아요. 6번째, 제 직장 생활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런 거 비교하는 게 웃긴 건데 왜 남편보다 월급도 더 많고 직위도 높은 제 직업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직장이 힘들다고 걱정하셔도 저는 제 직장 힘들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더니 저보고 너는 성격상 나가서 일하는 게 맞는 사람이고 네 직장은 쉬엄쉬엄 해도 돈 잘 주는 곳이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쉬엄쉬엄 해도 돈 잘 주는 직장이란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직장은 미국 날라리 회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7번째, 자꾸 저보고 남편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하세요. 저희 집안일은 당연히 나눠서 합니다. 장보기는 함께 하고 청소는 남편이 하고 음식은 제가 해요. 빨래는 남편이 하고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보고 남편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제가 하래요. 그거야말로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둘이 살면서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 집이기도 하지만 남편 집이기도 한데 이해가 안 가서 당연히 둘이 사는 건데 둘이 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원래 남편은 그런 거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그동안 안 했으면 지금부터 더 열심히 배워서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보기 싫으시답니다. 시어머니 가정이 아닌데 왜 시어머니가 싫으신지 이해 못하겠고 가정의 일원이 가정일에 소홀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화내세요. 8번째, 자꾸 시집에 놀러 오래요. 회사일 바빠서 힘든데 자꾸 놀러 오라고 합니다.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서운하다고 하십니다. 미국 살 때도 제 친정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였지만 한 달에 한 번도 못 갔어요. 바빠서요. 근데 자꾸 주말마다 놀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가라고 했는데 남편도 싫대요. 피곤하고 주말에는 쉬고 싶다고요. 남편이 피곤하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니까 저라도 오래요. 왜 제가 가죠? 저도 일 더 많고 피곤한데 제 부모 집도 아니고 왜 제가 가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안 갔더니 저보고 미국 살아서 이기적이라고 하세요. 진짜 몇 년 전까지도 남남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저보고 갑자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기적이라고까지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낳은 자식이 안 간다는 건 이기적이라고 말 안 하면서 왜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어머님이 더 이기적인 것 같다고요. 또 화내셨어요. 9번째, 자꾸 말대답하지 말고 듣기만 하래요. 이것 때문에 제일 트러블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자꾸 말대답하지 말고 듣기만 하래서 듣기만 했더니 왜 대답을 안 하냐고 합니다. 대답을 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건데
전 그럼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답하면 약속한 거니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맞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있고 제 라이프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또 말대답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예 라고 대답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냐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했더니 시키는 대로 말을 들으래요. 충고해 주셔서 그게 맞는 것이라 생각되면 그렇게 하겠으나 제 이성으로 맞는 일이 아니라 생각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어른이 이야기하면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빌어야 한다고 해서 잘못한 거면 사과드리겠지만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사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 화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이라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참 저한테 말하시더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물으시길래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무조건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한테도 아니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결혼했다고 모르던 어른들 말을 무조건 따르는 건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뭘 배웠냐고 막 화를 내세요. 저도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서 서로 존중하라고 배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처럼 어이없는 애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자꾸 전화하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는데 왜 전화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와 고민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전화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괜찮으신가 싶어서 전화는 당연히 했거든요. 물론 남편과 함께요. 알려드릴 일 있을 때는 당연히 전화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왜 자꾸 전화 안 하냐고 해서 전화할 일이 없어서 안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넌 시부모 안부 안 궁금하냐고 해서 남편이 전화할 때 안부 묻지 않았느냐 했더니 따로 전화하래요.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고. 며느리가 무슨 마법의 단어도 아니고 며느리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뭐가 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말하셔서 저 팔려온 느낌이다. 결혼하면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할 것이 많냐고 했더니 그게 그냥 전통이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 전통은 아닌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고 불편하다면 그건 악습이라고 했어요. 화 엄청 내셨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이런 고민을 제가 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충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속상해서 입원하시겠다고 해요. 속상해서 입원한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더 화내실까봐 그냥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웃기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모든 여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자 글을 올리신 분의 사연입니다. 진짜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김치녀다 뭐다 해도 공주처럼 굴면서 남자 만나다 보면 공주 대접해주는 남자 만나기 마련입니다. 얼굴이 엄청나게 못생기신 거 아니면 좀 도도하게 굴어야 해요. 항상 너 아니어도 나 좋다는 남자 많아. 너가 그따위로 행동해? 그럼 난 널 안 만나줄 거야. 이런 마인드로 남자 만나야 대접받아요. 물론 그러면서 좋을 땐 매우 서로 잘 챙기고 잘 해줘야 인스턴트식 연애 안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남친 포함해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굵직한 연애 4번 했고 2달에서 3달 연애에 5번 스쳐 지나간 연애 포함해서 모두 10번 정도 했어요. 지금 만나는 남친 빼고
굵직한 연애 3명의 남자 모두와 3달쯤 연애한 5명 중 3명에게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우리 연락이 왔어요. 스쳐 지나간 10명 중에서도 종종 안부 묻는 친구들 있고요. 전부 전 공주 대접 받길 바랬고 대접 안 해주면 찾고 그러다 보니 공주 대접 해주는 남자들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공주 대접 해주고도 차였지만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연락 올 정도로 남자들은 공주 대접에 그렇게 혐오를 느끼지 않습니다. 데이트 비용이나 남친이 못해줘서 속상하다. 그런 걸로 고생하진 않아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범위 넘어버리면 헤어지고 공주 대접이란 게 말이 공주 대접인 거지 결국 엄청난 배려와 존중, 엄청난 챙김. 여친님은 이거 하지 마. 내가 대신할게. 여친 고생하는 거 내가 못 봐. 내가 고생하고 말지. 하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지금 남친이랑 내년 상반기에 결혼 예정인데 진짜 공주 대접을 넘어 여왕 대접 해주면서 능력 있고 외모도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났어요. 데이트 비용부터 내가 낸 적이 없으니 결혼 비용도 대부분 남친이 내는 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요. 남친은 제게 물질적으로 바라는 거 딱히 없으면서 온 마음으로 절 존중하고 배려하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고 고생스러운 건 본인이 대신하려 합니다. 작년에 결혼한 제 절친 한 명은 만나는 남자들에게 나 결혼할 때 몸만 가면 되는 거지? 라고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아니 내가 집회 가면 예단 10%는 해와야지 하는 남자들 다 차버리더니 몸만 오라 했던 남친 쭉 만나 결혼 잘했습니다. 근데 진짜 몸만 갔어요. 남친도 초반에 한 말이 있으니 바라지 않고 남친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여유 있다 보니 혼수도 친구가 낸 척하고 남친 카드로 많이 샀고요. 요즘 시대에 말이죠. 돈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이 존중과 배려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알콩달콩 얼마나 재밌고 여유롭게 사는지. 저도 친구처럼 결혼 잘해서 지금 남친과 꽁냥거리며 살고 싶네요. 여자분들, 괜히 나서서 남녀 평등에 반반 하지 말아요. 여친이 데이트 비용 안 낸다고 궁시렁하는 그런 남자는 만나지도 말고요. 진짜 본인 팔자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김치녀? 그거 인터넷에서만 키보드 놀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루저 남자들의 발악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마음에 여유 있는 남자들은 김치녀라 욕하지도 않고 자기 여자 귀한 줄 알아서 공주 대접 해줍니다. 그리고 공주 대접 본인들이 하면 자기 여친 더 귀해 보여서 더 미련 갖고 한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공평하게 하라든가 그런 생각은 넣어두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이기적인 거 아닐 거예요. 꼭 행복하고 공주처럼 나의 인생을 살아가 보자고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